이 차는 레볼루션 A1이라고 하는 차량이고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실물을 공개해드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 이름이 굉장히 좀 생소하죠? 맞습니다. 신생 브랜드예요. 기존의 영국 레디컬의 공동 창업자였던 필이 본인의 새로운 레이스카 제조 브랜드를 만든 그 이름이 바로 레볼루션이고요. 이 차의 모델명이 바로 A1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기존의 레디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전폭에 있습니다. 실제로 레디컬은 직접 실물을 보게 되면 폭이 거의 경차 수준으로 굉장히 좀 아담하거든요. 이 차는 전폭과 전장이 기존의 레디컬 모델보다 한 20% 정도 이상 더 긴 디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그 위압감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앞쪽이 이 약간의 그 포뮬러의 일부 형상과 그리고 또 엄청나게 넓은 에어로다이나믹 공력 장비들을 디자인에 잘 녹여내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스플리터, 그리고 이 뒤쪽에 거니 플랩, 그리고 그 뒤에는 푸시로드 타입의 서스펜션 더블 위시본의 암들과 그리고 또 브레이크로 들어가는 이 냉각 채널들, 그리고 이 측면에 보면 카나드 같은 경우에 자, 여기 아래쪽에 이런 자그마한 기둥으로 아래쪽 스플리터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강성이 보통의 카나들이 약간 흔들어 보면 약간 좀 플렉서블한 그런 유격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카나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단합니다. 실제로 앞에서 이 내리누르는 그 다뤄야 되는 어떤 하중에 대한 양이 굉장히 많은 설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에어로다이나믹한 이런 디자인을 이용해서 다운포스를 많이 만드는 차량들은 차에 롤이나 피칭이 많으면 그 에어로의 흐름을 깨버리게 되는 악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전고의 변화가 코너나 제동 시에도 없게끔, 또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 다운포스에서 차가 눌릴 때에도 최대한 지상고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단단하고 트래블이 짧은 서스펜션이 요구됩니다. 이 차는 일반적인 서스펜션의 구조와 이 댐퍼의 위치와는 좀 다르게 되어 있죠. 보통 차량들은 댐퍼가 이렇게 약간 수직이나 사선으로 서 있게 되지만 이 경주 전용 푸시로드 방식은 이 앞쪽에 그렇게 복잡한 형태의 형상이 노출되게 되면 에어로다이나믹에서 손해를 입기 때문에 가장 매끈하게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둥그란 형태들의 컨트롤 암들, W25들만 노출을 시켜놓고요. 게다가 이 푸시로드 타입은 이 바퀴가 상하로 움직일 때 말 그대로 이 푸시로드를 바퀴가 올라올 때는 위쪽으로 밀어 올려서 이 로커를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실제 바퀴의 움직임이 많을 때에 서스펜션은 일을 많이 하는 순간에 이쪽 부분에서는 약간 적은 어떤 움직임, 하지만 그냥 단단한 게 아니라 그 단단함을 굉장히 높은 해상도로 그 짧은 스트로크를 유지해서 거기를 더 촘촘하게 나눠서 컨트롤 한다는 게 이 푸시로드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완벽하게 이 독립되어 있는 듯 하지만은 여전히 이 차에도 엔티 롤바 형태의 시스템이 좌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 팬더 위에는 원래는 이쪽에 부사경이 자리하는 마운팅인데요. 드라이버의 요청으로 인해서 삭제를 하고 이쪽 A필러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거는 뭐 필러라고 부르긴 좀 애매하지만 롤케이지 앞쪽에다가 운전자에게 좀 가깝게 위치시키는 이러한 디자인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보여지는 풍경도 정말 어마어마하지요. 네, 실질적으로 이 위쪽에 있는 윙을 걷어낸다면은 F1처럼 바퀴가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포뮬러 바디가 아래쪽에 깔려있는 형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디컬이랑 또 하나 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존의 레디컬은 말 그대로 롤 케이지가 그냥 옆쪽으로 이렇게 보호해주는 케이지가 하나 지나가는 형태였는데, 요즘의 LMP나 포뮬러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헤일로링이라고 해서 충돌 규정에 강화되어 있는 드라이버의 머리 쪽으로 뭔가 큰 차체나 이 파손품들이 날아오지 않게끔 막아주는 이러한 형태의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레볼루션 A1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4점식 형태의 케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은 엔진으로 들어가는 흡기 공기를 빨아들이는 그러한 통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옛날 F16의 이 흡기 포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 이 엔진룸 안에는 포드사의 V6 3.7 엔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스용으로 굉장히 많은 그 설계 변경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흡기 방식을 유지하면서 3.7에 약 428마력의 최고 출력을 낼 수가 있고, 회전 한계는 7,800rpm입니다. 전륜에는 15인치, 폭은 200mm, 그리고 뒤에 후륜에는 16인치 림에 폭은 260mm 정도 되는 슬릭 타이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링을 보게 되면 진짜 이거는 그 과거에 진짜 애니메이션에서 봤었던 어떤 그러한 날개 형태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상상마저도 했었는데 단순한 윙이 아닙니다. 지금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윙이 두 가지의 이 공기의 갈림길을 가지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빠져나갈 때의 이 각도는 꽤나 공격적으로 솟아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 이 이미지가 너무 인상이 세요. 뭔가 이렇게 바로 잘라내버린 것 같은,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끊어내버린 것 같은 이 뒤쪽의 디자인 구조는 웬만한 자동차에서는 보기가 어렵고 포뮬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형태의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 사이로 보게 되면 실제 엔진룸이 다 적나라하게 보이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아래쪽에 있는 디퓨저가 캐빈부터 엔진룸 공간 전체에 완전히 다 밀봉이 되어 있는, 막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엔진의 열기는 아래쪽이나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없이 모두 다 이 뒤쪽으로 빨려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머플러도 양쪽에서 가운데 센터 파이프로 나오는 형태이고요. 이 베인의 각도 한번 보십시오. 미세하게 이렇게 휘어지면서 최종적으로 공기의 기류를 정리해주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에어로다이나믹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자, 이제 A1의 콕핏에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타야 될지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쪽 아래쪽을 지지하고 여기를 밟고 이 위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형태입니다. 밟으시고 밟고, 네. 실제로 그 포뮬러들, 지금 헤일로 있는 차들 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와, 들어올 때는 아주 타이트한 느낌으로 들어오지만 실내 앉고 나면 레디컬보다 훨씬 더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옆에 숄더룸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위에 보이는 것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더 옆으로 넓게 들어가는 이러한 카울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 안에서 보게 되면 전부 카본 파이버 소재의 천국입니다. 모든 게 다 카본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운전석의 시야를 많이 방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앉아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양산차 운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개방감이 좋아요. 생각보다 개방감은 굉장히 좋고, 지금 이제 제가 제대로 이렇게 앉게 되면 제 눈높이가 지금 딱 여기 위쪽으로 겨우 딱 걸리는 이 정도의 시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앞에 보이는 시야는 바로 앞에 뻥 뚫려 있는 그런 느낌으로 시야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야, 실내 운전석에 이 운전대에 거의 모든 필요한 컨트롤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한번 전원을 넣어볼게요. 지금 양쪽으로 해서 총 10몇 가지 정도에 되는 버튼들이 쭉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이 있고, 그리고 기어를 중립으로 빼는 버튼, 중간에 헬멧 식수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주는 급수 버튼이 왼쪽에 있습니다. 이 메뉴를 왔다 갔다 하는 설정 버튼이 맨 위에 있고요. 피트 리미터, BT에서 속도 제한을 60km로 걸어주는 이러한 장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백미는 여기에 있는 5가지의 이 다이얼들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엔진의 매핑 프로그램을 5가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 좀 더 부드럽게 출력을 끌어내는 것, 그리고 이제 이 4, 5단계가 이 차의 토크를 가장 맥시멈으로 끌어낼 수 있고, 타이어가 신품 타이어일 때 조건으로 달릴 때 모드입니다. 그리고 2, 3단계는 이제 내구레이스 도중에 타이어의 접지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약간의 출력을 좀 더 부드럽게 다룰 수 있는 세팅이 2, 3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끔 연료 계산 잘못해서 이제 연료가 부족할 때는 여기에 주유 그림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을 이용해서 최소의 연료를 이용해서 PT까지 복귀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드까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도 있습니다.
가속 페달할 때 뒷바퀴가 미끄러지는 거를 감지해주는 단계가 민부터 맥스까지 총 5단계의 레벨로 결정이 되고 완전히 꺼버리는 것도 가능하죠. 헤드램프 여기서 조정하는 거,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계기판 모드를 스크린 모드에 따라서 네, 이렇게 변경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찾아볼 수 있는 기능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차에서 가장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저도 경주차에서 이게 달린 거 처음 봤는데 파워 스티어링의 정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 스티어링, 우리가 요즘 양산차에서도 뭐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에 따라서 뭐 운전대가 한번 무거워졌다 가벼워졌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경주차들도 그동안에는 파워 스티어링, 좀 내구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요소였거든요. 이게 워낙 운전대가 무겁기 때문에 파워 어시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이 들어간 이 A1 같은 경우에는 아예 꺼버리는 것도 가능해요. 네, 일렉트릭 파워 스티어링 어시스트 오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물론 꺾으면 여러분들이 힘만 있다면 논 파워 상태이지만 운전대가 제자리 상태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스티어링의 지원 정도를 놓게 되면 모터가 조금씩 토크를 도와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약간씩 운전대의 이 무게감이 가벼워지게 돼요. 너무 장거리 레이스에서 이제 피로도가 많이 쌓였다 이런다면 이걸 조금 더 올리게 되면 한 손으로도 이제 운전대를 돌릴 정도까지도 파워 어시스트가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끄게 되면 한 손으로 돌리는 거 쉽지 않아요. 양손으로 돌려야지만 돌아가는 정도가 됩니다. 그냥 제 몸이 땅에 이렇게 묻혀 있는 것 같아요. 차의 움직임이 제가 그동안에 생각을 했었던 어떤 그 영역을 넘어갔습니다. 이 정도로 코너링에서 G포스를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뒤쪽으로 제동력을 더한다던가 앞쪽으로 엄청난 가속력을 더한다던가 하는 그 뭔가 힘의 추가적인 조합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이루어져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428마력, 430마력 정도 나오고 드라이버가 2명이 탔을 때의 전체 무게가 한 1톤이 조금 안 되는 무게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의 중량 파워비를 갖다 보니까 기존에 느꼈던 G포스의 영역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진짜 한 2단계 정도 더 넘어간 영역에서 놀고 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차가 너무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러워요. 요철을 타고 넘는 능력뿐만 아니라 가속, 감속, 그리고 턴인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무브먼트의 시작들, 이 전체적인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부드럽게 시작하고 끝나기 때문에 공포감이라는 거는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환희와 놀라움이죠. 진짜 저는 머신이에요, 머신. 우와, 이렇게 멈춰. 야, 진짜 LMP를 꼭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너무 대단했습니다, 진짜. Please introduce yourself to our Korean viewers. So I'm James Abbott. I look after the technical and development of the Revolution A1. You used to be a very fast race driver, right?
Still you are. Well, I hope so. I try my best. Yes, I've raced Formula 3 and GT3 and a little bit of LMP3 over the years. So a bit of a racing background. Okay. Every class with 3. Everything with 3. Yeah, I like the 3s. So usually the radicals or other LMP race cars, the width of the car is quite narrower than usual production cars. Width is just under 2 meters as well. Yeah. And I think it's made a bit more look a bit bigger with the styling. Yes. But the reason we're doing this is for the aerodynamic grip. So the underfloor is making a lot of the downforce, Okay. and to make downforce you just need square millimeters of low pressure area. Do you have any specific figure on downforce? How much kilograms can it? So at 110 miles an hour, which is 180 kilometers an hour, Yeah. we'll be creating about 7.5 kilonewtons of downforce, which is somewhere in the region of 750 kilos. Wow. So just under the car's weight in downforce at 180 kilometers per hour. So You can drive on the ceiling when it goes on the maximum speed. in theory, I will In let theory, you try that. Yeah, one would you first. like to try that now? Yes, I'll hold the camera. Could you tell me a little bit more about the customers who purchased this car so far? Is the professional drivers or the gentleman drivers? Yeah, mostly it's the gentleman driver looking for either the stepping stone up the ladder. You know, Yeah. so we start with the here we have the SR1s, but we also have in Europe there's GT4 cars. Yeah. So they're looking for the step up, or guys that are coming have been to Le Mans, don't want to stop racing, Yeah. looking for something a bit more cost effective that they can just jump in and have some fun in. So it's a mixture of those guys really. Okay. How many A1 cars have been made so far? So this is chassis 24. We have Okay. 26 up to 26 currently, and they're spread around the world. This is the first car to reach Korea. We have just under 10 in the USA currently, and the rest are in Europe. So sort of trying to spread them around, and hopefully we'll start to change up a gear in production very soon. 앞으로도 이 트랙 인구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자, 조금 더 제대로 만들어진 레이스카를 타보고 싶은 그러한 분들이 분명히 늘어나게 될 건데요. A1, 레볼루션 A1 정말 멋진 선택지입니다. 게다가 이 경기차를 사게 되면 이제 F1의 서포트 레이스를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도 주어지게 되거든요. 네, F1 경기 관람을 하러 가서 나도 경기 한번 뛰고 할 수 있는 정말 아주 폭넓은, 아주 깊이 있는 모터스포츠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진짜 멋진 존재가 엄청난 성능과 이런 멋진 디자인과 함께 우리 곁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